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 그 스페인의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남아메리카는 미지 땅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영향력은 파나마 정도까지가 한계였습니다. 1524년 이른 최초의 남아메리카 원정은 정보 부족, 식량 부족, 적대적인 아메리카 원주민 때문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타발라는 피사로의 원정을 반대하였습니다. 애초에 파나마가 탄생한 지 5년밖에 안 되어 단 1명의 일손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전륜이 이들을 데려가는 피사로의 원정이 한 명밖에는 어려웠습니다. 1526년에 타발라가 니카라과로 정근하고 심청도 페드로 데로스리오스가 부임한 데에야 피사로는 뒤째 원정을 허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원정 역시 초반에는 고생하였습니다. 극기야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데로스리오스는 연락들을 보내 피사로의 귀환을 종용하였습니다. 피사로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합니다. 그런 땅에 선을 그은 뒤 나와 함께 할 사람 이 산에 남아라. 산 안에 남은 사람은 겨우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후 멍해놈 13명이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귀환을 거부한 13명은 근처의 섬에서 거짓골로 7개월을 버텨나갔습니다. 결국 파나마에서도 어쩔 수 없이 원정이 시작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제영군이 도착하였습니다. 1528년 원정대는 오랄레이 페루 북서부 툼베스에서 우호적인 부족과 접촉하였습니다. 이들은 피사로에게 제물을 제공하고 미국의 거대 제국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때 훗날 통역으로 명하려 하게 되는 원주민 2~3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파나마 총독은 안토니오 데라카마로 바뀌었습니다. 데라카마는 피사로의 남미 원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피사로는 파나마 총독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 근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에르난 코르테스 역시 아즈텍 정복에 대한 보호와 사후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 고국 스페인으로 돌아와 칼로스 스페인 황제의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사로가 남쪽에 아즈텍만큼이나 부유한 국가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정보를 각종 제목과 원주민 통역서까지 선보였습니다. 스페인 황제 칼로스 1세로서는 그야말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칼로스 1세는 바로 피사로에게 기사회결을 수여하고 정복군 총사령관 미르의 신 카스티아 총독 지위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50명의 군인을 모집할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고가의 허가를 받은 피사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단기나 밥 먹고 살 신세했던 동생들과 함께 신대륙을 얻어놨습니다. 이 동생들 중에 에르난드는 30대 나라 큰 형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카나리아 제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 물정을 아는 상태였으나 아버지 동생 2명은 후안이 20세, 곤살라가 19세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였으며 고향을 벗어나본 경험이 없었던 푼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수는 영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사로의 동생들은 잉카 원정의 막장으로 보는데 큰 책임을 졌습니다. 둘째는 에르난도는 큰 형을 제외하면서 가족 중에 유일하게 군대 경험이 있었던 것인지 원정 도중 동료 스페인들에게도 매우 오만해 보였습니다. 스페인들이 남긴 그의 모든 기록이 에르난도는 오만방자한 인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극도로 혐오한다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동료들과의 불화를 낳게 됐고 결국 파업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구슬라는 너무 좋고 싶고 분명한 성격인데다가 어린 타신의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결국 곤살로는 훗날 잉카 반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1530년 연말에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선발대가 파나마로 출발해 1531년 초 둠베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달리 둠베스의 분위기는 영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사로가 스페인으로 떠나는 사이 잉카 제국의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둠베스 역시 내전에 엮였던 탓에 이방인들을 한대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피사로는 상황 판단을 하고 가까운 분야삼으로 공격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희생에 옮겼습니다. 처음에 피사로는 선발 때는 평화롭게 분야삼을 접수하고 원주민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높아져갔습니다. 당시 분야섬 원주민들은 잉카 제국에 대한 소속감이 적은데다가 호전적이었고 인근 둠베스 사람들보다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피사로 원정대의 통역은 둠베스였던 것입니다. 결국 긴장감이 높아져가는 상황에 둠베스 출신 통역이 스페인들에게 지금 분야족이 당신들 시를 공격하라는 계획을 제보했다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 인원이 200명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적어 급여 진리에 있은 피사로 선발되는 선박을 날려 분화족 지도자 몇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고만한 후 둠베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둠베스인들은 기다렸던 이들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분화족이 분노한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결국 1530년 4월 회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분화족을 180명의 스페인들이 접어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투 결과와 상관없이 선발되는 분화족으로 가득 찬 성 한복판에 갇혀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사로 운영되는 딜라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잉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형제인 와스카르와 대규모 내전에서 승리한 직후 수도 구스코를 하며 승리의 행군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와스카르는 남아와 오종을 받아 마시며 두 발로 직접 걸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와스카르의 속도에 맞춘 잉카 황제 아타우아파의 혁명의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잉카 황제 아타우아파가 카마르카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온천 얘기였다고 합니다. 대마침 분야에서 발생한 불쾌한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들은 잉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이 사건의 주범이 기민한 이방인들이 금방 일어나던 소식을 듣고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1632년 11월 5일 헤르난도 대소토가 사도로 파괴된 스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잉카 황제를 접견하였습니다. 이때 잉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고라고 시크한 태도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인생 처음 본마의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토 황제가 쪽으로 말을 돌진시킨 뒤 급정리하는 기맛을 선보였습니다. 잉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털걸 하나 움직이지 않아서 잉카 황제 아타우아파의 신뢰들이 순간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소토가 떠난 뒤 진위대의 전원 목에 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상 깊은 사건까지 그것보다 스페인들을 깔은 잉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특별한 호위 병력 없이 다음날 직접 찾아오기로 하였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황제의 대군과 마주치는 데다가 그가 직접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피사로 원정들은 그걸 먹었습니다. 잉카 군대는 수만 명이 되어 보이는데 자기들은 그 16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스페인들은 급에 질린 나머지 손대는 툭 터지는 풍선 같은 상태였습니다. 스페인군이 총각 7개월 무장을 했다고 하나 숫자가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들어온 나머지 어디까지 썼다고 합니다. 인카 황제가 다하고 파는 통력이 문제였는지 협박이 안 통했는지 모릅니다. 스페인 왕의 관련한 사고자나 같은 대응에 별 관심을 안 보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며 조사와 함께 읽어준 그들의 성경에 흥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나 문자를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카의 황제는 원래 신장했기 때문에 애초에 황제가 없다 남긴 배당이었자 아래 사람들이 공산에게 15 황금 단지에 고의에 모아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황제는 오히려 자신의 신상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을 제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책을 땅에 던졌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곧 아래 사람들 중 누군가 와서 책을 15공산에게 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알베르데 수사는 성경이 아닌 기도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를 신경에겐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가 맨금 책을 집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는 것도 몰라 책을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알베르데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원래 인카 제국에서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지형한 존재했습니다. 태양신의 대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황제는 낯선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자 분노하였습니다.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발버르데의 팔을 데리고 혼자 책장을 넘겼지만 아무리 봐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황제는 이에 표정 관리를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책을 자기 발 앞에 던져놓습니다. 이후 발베르다가 원래 하던 연설을 끝냈습니다.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거만한 태도로 선언하였습니다. 난 너희들이 너희에게 오는 동안 저진 계약을 알고 있다. 사박한 족장과 재물을 내놔라. 안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겠다. 그런데 황제는 가마에 또 서서 기아 전사들에게 전쟁을 시작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뒤북섬으로 책을 던진 일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다만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가 정말로 전쟁 시작을 외쳤다는 데는 없었습니다. 인카 쪽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스페인들이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에게 책을 돌린 시국과 기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사실로 간단하냐 콩기스타도들에게 제대로 된 침입 병력도 없이 시작은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책을 집어 던졌고 이어서 압박과 성전폭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행동에 특히 흥분하고 겁먹는 발베르데는 스페인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들이 감히 하나님을 못하겠다. 불리간 자들을 단죄를 할 수밖에 없다. 어서 총병을 나와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에 피사는 반대편에 숨어 있었던 포병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카인들을 향해 대포가 쏟아졌습니다. 곧바로 몰려나온 기병들도 도저히 인카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사태를 그래도 예상하지 못한 인카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겁에 질러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피사라 오정 4개의 생포가 되었습니다.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완전히 박살났고 4,000명 이상으로 수장된 인카인들이 죽었습니다.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도 이번에 이렇게 뜻을 알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가 잘못된 말을 하였기 때문인데 그렇게도 그들은 이미 일전에 입증돼서 전부 죽었다는 식으로 스페인들이 비유를 붙였습니다. 살아남은 인카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계속 황제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피사는 한숨 돌리게 된 셈이었습니다. 피사
피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시민의 건설 및 본인의 그것의 정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영 제국의 인도 대륙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카의 최고 통수권의 관계를 최대한 높이고 있어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민의 건설이 가능하였습니다. 인카 황제를 주인다거나 인카에 대한 전복 전쟁을 벌인다거나 할 계획은 전부터 없었습니다. 아즈텍, 멕시코와 아즈테크 정복자 에르난 코르데스 라마히아 병력이 1000명 단위인데다가 플락스 클렉이라는 전다른 동맹 노원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를 잡은 시점에서 피사로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창창 공무들이 인카의 통제 제도를 스페인에 협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이방인들의 약점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과 은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카 황제는 이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게 작도에 있었던 방위만큼 한 것을 줄 것이다.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의 처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선포는 외에도 인카인들 앞에서 맹정하고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시종과 시민들의 시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만찬을 열어 스페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는 스페인들의 앞에서 한정한 신분을 보여가지고 활기차게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에르난도 데소토 피사로 가문의 둘째인 에르난도 피사로와 친해져 제스를 도움을 배웠습니다. 몇 시간씩 같이 돌도록 합니다. 스페인들이 기록한 후기에서 인카 황제는 매우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양의 지하를 수집하고 분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라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 입장에선 수도 쿠스코 입성을 또 인질로 잡혀 오다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사로 입장에서는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긴 했으나 선발대 영향이 밀려쳐도 쿠스코에 입성하기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텀베스까지 황제를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 수집에서 많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키스를 비롯한 인카의 장관들은 자신의 죽음을 보였다고 행동까지 불렸습니다. 시간 시대에 지체된 사이에 피사의 구원 요청과 그에 서발한 현재 심판은 지속을 들어 대할 마그로가 서둘러 후바들이 후발들이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이런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의 사망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후발들은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의 체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사한 본부에서 제어됐습니다. 알마그로의 일행 250명의 입장에서는 바로 화합에 막던 양의 검은화가 존재하는데 늦게 왔던 이유로 손가락 하나 갖다 대지 못하게 되었으니 화가 났습니다. 이는 곧 스페인들의 사이에 질투와 발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알마그로 이름은 피사로의 의견이 일단 이 있음을 잊히게 되었습니다. 인카 황제 아타우아파에 대해서도 곱지 않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인카의 재물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피사로의 운명대가 전복 영광 내놓고 먹여버렸습니다. 단지 휘하의 장로님들에게 재물을 정확하게 분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병 1인당 원무 82kg, 금 41kg, 후병들은 그 절반이 분배됐습니다. 이를 2014년 기준으로 시세로 계산하면 기병 1인당 118억, 부병 1인당 9원 정도 받은 셈이었습니다. 물론 16세기 시설은 피사로의 경우 기병이 7배를 받았으며
인카 황제 아타우알파로부터 보너스 80kg짜리 황금 가망까지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칼로스 스페인 황제는 도장 한번 잘 찍어준 덕분에 큰 밀통과 은밀통을 받았습니다. 인카 황제 아타우알파는 절망하였습니다. 황금을 더 넣었는데도 팔로를 게임시에는커녕 새로운 스페인들이 도착은 되다가 이들은 자기들이 제목을 건네지었다고 인상을 쓰고 분노하였습니다. 게다가 유무르 피사라는 인카 귀족에게 유인길에 각 적정받아 스페인을 한 명씩 붙여서 제국을 통치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를 인카 황제 아타우알파가 알게 됐습니다. 피사로 재판인 둘째의 에르난도 피사로가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칼로스 1세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고 추가 지역을 요청한 동시에 형 피사로와 마코로 간의 분쟁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들 중에서 가장 친했던 에르난도 피사로가 떠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인카 황제 아타우알파는 오도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에르난도가 떠나게 되면 마코로 머리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상 스페인의 피사로가 인카 제국을 정복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